안녕하세요. 박은복입니다. 이번은 원어민도 헷갈리는 표현 115가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번하고 특별하게 구분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듣는 수강생 여러분은 어, 제1강의든 제2강의든 어느 것이든 여러분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어떤 특별한 공통점이라든가 어떤 순차적인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 그냥 그 원어민들도 헷갈려하는 그런 표현들을 특히 우리 한국 사람 더 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은 무한한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뭐 논리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순서별로 이렇게 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2강의 들으셔도 되고 제3, 제4 건너뛰면서 들으셔도 되고 어떻게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5번째. Preguei o selo no envelope. envelope는 봉투를 뜻하죠, 그죠? 뭐 편지 봉투 되고 서리 봉투 전부 다 envelope인데 남성입니다. 그런데 셀루는 우표잖아요. 그러면 봉투에다가 우표를 붙였다란 말이 되었을 텐데 이때 간혹 가다가 preguei라는 동사를 pregar 동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pregar는 못을 박다라고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봉투에 우표를 못으로 박는다. 그 영편이 아니죠, 그죠? 그 비슷한 표현이 있어서 헷갈린 것 같은데 보면은 빼가르 동사를 씁니다. 빼가르. 예. 어디 뭐 택시를 잡다, 그 다음에 어디 뭐 붙이다 이럴 때 다 빼가르를 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빼가조주. 빼가조주 하면은 예, 찐득찐득한 이런 말이잖아. 그죠? 그 붙이다란 말로 됩니다. 그래서 봉투에다가 우표를 붙였다 할 때는 빼가르 동사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 다음 16번을 보겠습니다. Sentem na mesa para almoçar. sentar 동사. 이 동사는 sentar 동사의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원래 앉히다라는 의미입니다.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앉으세요 할 때는 자기 자신을 앉히세요라는 말로 표현되어 줘야 합니다. 즉 제기대명사가 필요한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시가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그죠? 앉으세요 할 때는. 그래서 sentem na mesa para almoçar. 이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기대명사도 필요하고 또한 전치사가 좀 이상합니다. 한번 볼까요? 답은 어떤지. 자, 센텐시 제기대명사 쓰고 그 다음에 전치사 a를 썼습니다. 사실 나매자 하면은 탁자에 앉으란 뜻입니다. 탁자에. 점심 먹으러 탁자에 앉아. 점심 먹을 거니까 탁자에 앉아. 이 표현일 텐데 나매자 하면 탁자에 올라앉으란 뜻이 됩니다.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므로 전치사 전문 시간 나왔습니다만은 하면 베르투지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가까이, 그러니까 탁자 가까이 앉으란 말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야 식탁에 앉아. 우리도 그런 말 합니다만 포도 마찬가지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식탁에 있는 의자에 가까이 앉아.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sentencia mesa para almoçar 그 표현이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 17번을 볼까요? Cumprimentei Luísa, Marisa, Lúcia, Ivan e etc. 자, 이 표현에 뭐가 문제일까? 빨간 표시를 해놨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그럼 뭐 문제가 문제인데 어떻게 표현해 정확할까? 봅시다. Cumprimentei Luísa, Marisa, Lúcia, Ivan, etc. 그죠? 자, 잘 보세요. 앞에는 접속사를 이를 쓰고 etc. 이걸 붙이고 이게 약자니까 뽕뚜를 찍고 또 마침표 문장이 끝나니까 마침표를 또 붙인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etc. 자체가 이 otras coisas 기타 등등 이 말입니다. 의미 자체가 이를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 앞에다가 또 이를 붙인다는 것은 이래 되는 형국이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etc. 약자이기 때문에 점을 찍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장 전체에 맨 뒤에 왔을 때 약자로 인해서
뽕두가 찍어지는데, 마침표가 찍어지는데, 문장이 끝났다고 해서 또다시 하나 더 찍는다는 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포르투갈에서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etc. 이 말을 붙일 때는 앞에 코마를 찍어주고 etc 하고 뽕두를 찍어주면 됩니다. 뽕두 피나오. 그죠? 자, 조심해야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소한 것이지만 상당히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고 틀리게 쓸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루이자, 마리자, 루시아, 이반 그리고 기타 등등에게 나는 인사를 건넸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꿍뿌리맹데이, 꿍뿌리맹다르 동사죠. 그죠?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metade de mim a amava. E a outra não. metade란 말은 2분의 1, 반쪽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의 반쪽은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반쪽은, 나머지 다른 것은, 다른 반쪽이죠. 아 오트라가 된 이유는, 아 오트라, 메타지가 뒤에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아 오트라, 여성형이 된 겁니다. 메타지가 여성이잖아요. 그죠? 자, 이게 뭐가 틀렸을까? 나의 반쪽은 그녀를 사랑한다고 하고 있고, 다른 반쪽은 아이라고, 그렇게 내 마음이 그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자, 이게 무엇이 잘못됐을까? 한번 볼까요? 자, 메타지즈밍 아마바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집합명사로 시작될 때는 메타지가 절반이라고 하는 집합명사잖아요. 그죠? 그 절반이 얼마만큼인지 모릅니다만 집합명사로 시작될 때는 이렇게 아를 쓰거나 이러지 않고 바로 메타지 능이라고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집합명사가 주어로 나오고 특히 메타지 경우 이럴 때는 정관사를 안 쓰고 시작하면은 뒤에 부분에서도 정관사도 안 쓰고 바로 메타지만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하나 들어놨습니다. 다른 예입니다. 만약에 1, 2, 3, 4로 숫자로 나눠질 때 특히 2명이잖아요. 그죠? 여성이 2명일 때 어떻게 될까? 또 3명. 구체적으로 숫자가 정해질 때는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Uma garota queria ir à festa. 한 소녀는 파티에 가고 싶어 했다. 다른 소녀는 그렇지 않았다.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죠? 이때는 2명인 케이스입니다. 2명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한 명 가고 있는데 나머지 한 명, 2명에서 한 명 빼고 나면 한 명이 남죠. 그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한 명은 이럴 때는 아 오트라 해서 그렇게 써줍니다. 가로따기 때문에 아 오트라 뒤에 가로따가 빠졌기 때문에 여성형으로 받아준 것입니다. 자, 이해되나요? 다시 한번 메타지 같은 경우 집합명사인데 이것으로 시작되면은 앞에 정관사를 안 써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뒤에 나오는 나머지 메타지 절반 얘기할 때도 정관사도 쓰지 않는다. 이도 쓰지 않고 바로 이렇게 쓴다. 그 포르투갈어의 규칙일 뿐입니다. 자, 그걸 꼭 이해하시고 사람 수가 정해지고 뭐 물건 수가 정해지고 이럴 때 그 중에 몇 개는 뭐뭐 하고 싶어 하고 몇 명은 또 하고 싶지 않다 할 때는 나머지 전체를 할 때는 아 오더라. 만약에 3명이라면 어떻게 할까? 한 명은 가고 싶어 하는데 나머지 2사람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반드시 정관사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아주 오더라스. 한정해 줍니다. 정관사용법. 정해주잖아요. 그죠? 몇 명인지를. 그래서 정관사를 쓴 겁니다. 아주 오더라스 낭 이렇게 써주죠. 자, 19번을 볼까요? 19번째. Ele faz isso para se aparecer. 자, aparecer가 이제 문제되는 것으로 그렇게 표기를 해뒀습니다. aparecer 자체는 자동사입니다. 자기가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디 들러단 말도 되기도 하고 어디 나타나더란 말도 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뭐뭐를 나타나게 하더란 말은 못 쓰는 거죠. aparecer 자체는. 자, 그러므로 그는 어떤 행동인지 모르지만 이 수는 무성 대명사라고 보통 얘기하죠. 성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단수복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라고 할 때는 이건 이제 보통 보면은 어떻게 씁니까? 앞에 나온 문장을 통째로 다 받을 때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럴 때
카페 술을 많이 먹는 것은 남성, 여성 우리가 구분할 수 없잖아. 그죠? 그때 쓰는 게 바로 이러한 무성 지시사입니다. 무성 지시 대명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처음 보는 물건이나 지칭할 때 그게 뭐예요 할 때 그게 이수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쓰는 게 바로 무성 지시 대명사라는 건데 여기서 지금 엘리파이즈 이수 이 말은 엘리파이즈 이수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앞에 나온 걸 다 받은 겁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데 뭐 하기 위하여? para se aparecer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게 원래는 ele faz isso para aparecer 이것만으로 충분히 족합니다. 굳이 재개대명사가 필요로 하는 동사가 아닙니다. 모습을 드러낸다 그 자체가 aparecer입니다. 그러니까 좀 남에게 좀 돋보이려고 그죠? 남에게 좀 존재감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든가 뭐 그런 말을 한다든가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Ele faz isso para aparecer. 예. 또 다른 예를 볼까요? 뭐 똑같은 의미입니다만은 eles usam essas tatuagens 복수 형태죠, 그죠? 아징으로 끝나면 여성 형태입니다. 아징. 그러므로 복수 형태가 됐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따뚜아징, 문신이죠, 그죠? 문신을 사용합니다. 뭐 하려고? para aparecerem. 그들이 주어기 때문에 aparecer을 단수로 써도 됩니다. 나중에 뒤에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칭용법에서. 그러니까 좀 남한테 돋보이려고 그런 문신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되나요? 좀 빠른가요? 그래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죠? aparecer는 그 자체로 모습을 드러내다. 예. 그런 표현이라는 것. 제기대명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20번을 볼까요? doze avos. 이 avos가 원래, 잘 보세요. 자, 먼저 답변을부터 볼까요? 분수죠. 그죠? 12분의 1이라고 하는 분수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원래는 doze av입니다. doze av. 그런데 분수에 있어서 분수했을 때 이 뒤에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장단을 맞춰서 예, 그 수가 바뀌느냐? 분자에 따라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분의 1은 1이 그 중심이기 때문에 12가 중심이 아니고 1이 중심이기 때문에 아부가 돼야 합니다. 아부. 복수 형태가 아니라 그죠? 도지 아부가 돼야 돼. 당연히 12분의 2면 도지 도이스 도지 이게 여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아부스라고 복수 형태가 되지 합니다. 이거 헷갈리기 쉽습니다. 근데 분수 같은 경우는 분자에 따라서 아부냐, 아부수냐, 이렇게 단수냐, 복수냐,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1번. O jogador estreou ontem. A menina acabou sumindo na multidão. O jogador 하면 플레이어죠, 그죠? 운동선수를 일반적으로 지칭을 합니다. 그 선수가 어제 첫 선을 보였다 이 말입니다. 이스테레아르 동사죠, 그죠? 첫 선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장인데 사실 또 다른 문장 갈라져야 합니다. 그 소녀 아멘이나 아까보 수민두 아까바르 다음에 진행형이 오게 되면은 결국 몸으로 끝나다라는 뜻입니다. 사라지고 말았다. 끝내 사라지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수미르 동사겠죠. 나 무치등 하면 이제 군중 그죠? 군중 속으로 그 소녀는 끝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이래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것도 제2대명사를 필요로 하는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C가 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C가 와야 돼. C. 볼까요? 답안을. O jogador se estreou ontem. 어제 선수로서 뭐 어느 팀이 소속으로서 처음 이제 그 팬들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첫 경기를 이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 C 스테레오를 해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라지다도 수미르 C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수민두 C, 나무치 등 그렇게 표현해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일반인들이 그 대화 속에서는 링과 팔라다 여기서는 구어체 문장에서는 그냥 C를 안 쓰고 그냥 이스테레오, 수민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하지만 링과 꾸다 고급 언어라는 뜻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C를 제기되면서 써준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둘 다 의사소통은 충분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지만 그래도 포르투갈을 제대로 배웠다고 한다면 사실상 제기되면서 써주는 게 아직까지는 정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이 발음 어떻게 할까? 먼저 볼까요? 어떻게 발음하는지. 에스트라. 그죠? 에스트라. 폐음이죠. 그죠? 이렇게 아센투 시르쿰플렉스 붙었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라. 이래 발음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에시스 나오고 자음이 나오게 되면은 이 발음은 이스로 발음됩니다. 근데 악센트가 있으면은 당연히 S가 되겠죠. 그죠? 여기 악센트가 위치한 형국이 되기 때문에 이건 이음절이잖아. 그죠? 에스트라. 이음절이기 때문에 뒤에서 두 번째 음절 여기 악센트 떨어지죠. 그러니까 에 발음을 확실하게 해줘요. 두 번째 발음이 되겠습니다. S. 이 싸임이 S 발음하게 돼 있다. 에 쉬스 다음에 자음이 올 경우. 몸이 올 때는 다양합니다. 굉장히.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뭐 하나의 기왕 예를 들어 볼까요? 예. 이 악센트는 여기 있죠. 이 단의 악센트는 그죠? 그러므로 여기는 에는 자신이 음의 같이 에 발음을 다 못하고 이로 사그러들고 맙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 에는 악센트 위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에 발음을 확실하게 하게 되죠. 그래서 발음은 이스페리엥시아가 됩니다. 이스페리엥시아. 이스페리엥시아. 이렇게 보통 표기할 수 있겠습니다. 경험이란 단어입니다. 예. 어쨌든 에시스 다음에 자음이 오면은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KS 발음이 아니란 뜻입니다. X라든가 이런 발음이 아니란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봤는데 에지성 에스트라. 에지성은 이제 판이란 뜻이죠. 그죠? 판, 에디션, 에스트라. 추가 혹은 호해 이런 뜻입니다. 신문으로 얘기하면은 호해판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전쟁이 터졌다든가 뭐 큰 사건이 발생할 때 호해로 발행하는 신문이 있죠. 그죠? 그런 걸 에지성 에스트라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오라스 에스트라스. 이제 초과 근무를 뜻합니다. 초과 근무. 그 다음에 트라발류 에스트라. 이건 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원래 일에서 새로 추가된 일. 예. 이것도 역시 뭐 문맥에 따라서는 초과 근무 그것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초과 근무할 때는 오라스 에스트라스 이걸 쓰죠. 그 다음에 세리스 에스트라 테헤스트리스. 세리스 에스트라 테헤스트리스. 자, 에스트라는 바깥의 이런 말도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정규적인 어떤 에디션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호해가 되는 호외 바깥 외자 써서 이것도 테헤스트리 이건 이제 테하라고 하는 지구라고 하는 단어의 형용사죠. 그래서 세리스 에스트라 테헤스트리 지구 밖의 어떤 존재들이란 뜻이죠. 즉 외계인은 이렇게 표현하죠. 세리스 에스트라 테헤스트리스. 그 다음에 노티시아스 에스트라 오피시아이스. 이건 이제 공식 밖이니까 비공식이란 뜻이죠. 그죠? 비공식 뉴스란 뜻이 되겠습니다. Noticias extraoficiais. 네. 요 발음은 extra. 그렇게 된다는 거. 그 연장선상에서 에쉬스 다음에 자음이 오면은 항상 is라든가 s로 발음이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을 볼까요? Tinha ninguém na festa.
이거는 무보적으로 아직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파티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이죠. 이건 이제 되어지 되어라. 아까 전에 첫 번째 시간에 나왔습니다만은 있다 없다를 의미라 3인칭 단수로 나올 때 때르 동사나 아베르 동사는 3인칭 단수로 나오면은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종종 쓰기도 하니까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구어체 그렇습니다. 진짜 닌갱이나 페스타. 자, 근데 답변은 뭘까요? 능 진짜 닌갱이나 페스타입니다. 이 닌갱은 문장 맨 앞에 나올 때만 또 다른 어떤 부정사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장 맨 앞에 나오면 전체 문장을 지배하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역시 다시 써보면요. 네, 닌갱치냐나 페스타. 이때는 문장 맨 앞에 있음으로써 이 문장 전체를 지배합니다. 나머지를. 그러니까 굳이 능이라고 하는 또 다른 부정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장 맨 앞에 아니고 중간이라든가 뭐 어떻게 해서 맨 뒤에 갔거나 이러면은 반드시 앞에 이 능이라고 하는 또 다른 부정어가 나와줘야지 온전한 부정문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닌갱도 그렇지만 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다. nothing이라는 단어죠. 그죠? 뭐 불교 용어로 쓰면 이제 우나다를 해갖고 무도 되는데 무 없음 무자 그죠? 예. 자, 이 나다도 똑같은 변화를 합니다. 예를 들면 능 아지안또 나다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근데 나다가 문장 앞에 나올 때는 이 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다 아지안또 이거로 족합니다. 여기 능을 여기 가운데 능이라고 하는 걸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다뿐만 아니라 닌겐 같은 경우 문장 맨 앞에 올 때는 능이라고 하는 이런 또 다른 부정어가 필요 없지만 문장 중간이나 이런 데 올 때는 반드시 앞에 능이라고 하는 또 다른 부정어가 나와줘야지 온전한 부정문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케이스인데 잘 보세요. O curso não tinha vagas. 그 코스는 vaga, 빈자리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 들을 사람 수강 인원을 한정해 놨을 때 이미 다 차서 그런 빈자리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O curso não tinha vagas. 이건 맞는 문장이죠, 그죠? 근데 원래는 어떻게 쓰느냐? 문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근데 원래는 가장 많이 이렇게 씁니다. 그 코스에 빈자리가 없었다. 때려동사, 아베르동사, 3인칭 단수로 오게 되면 있다 없다로 쓰인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코스에는 빈자리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의미상 주어가 되는 겁니다. 의미상 주어입니다. 여기서는 코스가 이제 꾸르수가 주어지만 밑에 것도 마찬가지. 아까 땡 도이스 쿼르투스 흉방에이루 그 집은 방 두 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욕실 하나를 갖고 있다. 방 두 개 욕실 하나다. 이 말이죠. 그죠? 이런 거 보통 보면 그 집에는 방 두 개와 그리고 욕실 하나가 있다. 라는 이런 문장으로 보통 많이 써버립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뭐 포르투갈어 배우다 보면 여러분 다 아시겠죠. 이 부분은 vocês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회화를 할 때 브라질 사람들 발음을 잘 들어보면 vocês라 들리죠. 맞는가요? claro. 그럼요. 당근이죠. 네. vocês 여러분 편하게 vocês 발음하시면 됩니다. 불안해서 vocês 이러지 마시고 그냥 vocês 대화할 때는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포르투게스 이거 발음하는 게 아니고 포르투게스 트레이스 3이라는 단어죠. 그죠? 트레이스 드레스가 아니고 트레이스 아호이스 쌀 아호이스
그죠? 아, 호스가 아니고 아, 호이스. 바스가 아니고 바이스. 파이스. 파스인데 파이스라 발음되고 자포네스인데 자포네이스. 그죠? 이건 파제를 뭐뭐 만들다, 뭐뭐 하게 하다, 뭐 이런 단어 의미로 쓰이는 거. 이건 평화라는 뜻이고, 그죠? 그 다음, 이건 일본어, 일본 사람도 되고, 메스, 월이라는 뜻이죠. 달, 예. 메이스. 그 다음에 우리, 노스. 이걸 크게 벌리고 하기 때문에 특히 noise라고 발음이 들립니다. noise, 우리. 그 다음에 vase, 차례라는 뜻이죠. 그죠? vase. 그 다음에 gas. 가스가 아니고 그냥 보통 보면은 guys 이렇게 발음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process 발음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쪽에서는 실제 회화체에서는 실제 이런 식으로 발음을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표현입니다. 26분을 보면 faltei pouco para lhe dar um soco na cara. 이걸 이제 리가 다양한 인칭을 지칭할 수 있죠. 그죠? 너에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칭을 합니다만 그에게, 그녀에게 뭐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문맥을 봐서는, 문맥을 봐야 알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너에게란 의미로 우리가 회화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다룽 소크 엥. 이 표현 자체가 한방 먹이다 이 말입니다. 한방 먹이다. 그러니까 나까라 얼굴에, 그러니까 너에게 얼굴에 한방 미기려는데 조금 부족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너 얼굴 한방 때리려 그랬는데, 그죠? 자, 문장이 뭐가 잘못됐을까? 파우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제 납니다. 그러니까 파우테이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크가 주어이기 때문입니다. 포크는 부정대명사라고 하죠. 부정대명사. 그러니까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이 말입니다. 예. 뭘 네거티브라는 뜻이 아니고 부정확한 거죠. 포크는 얼마 양이나 그 수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죠? 포크만으로. 그냥 조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거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부정대명사로 지칭을 하고 대명사인 만큼 얼마든지 주어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 부족한 거죠. 내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니고 이해되시겠습니까? 내한테 뭐가 조금 부족했던 것이 아니야. 내가 뭐 인격이라든가 이런 부족했던 게 아닙니다. 조금이 부족했어. 뭐 할래? 그의 얼굴에 한방 미기려는데 조금이 부족했다. 즉, 조금만 도를 넘었으면 정말 너의 얼굴에 한방 미겼을 것이다. 바로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런 문장의 주어는 내가 아니고 이 뽀꾸가 주어라는 겁니다. 뽀꾸. 조금이 부족한 거죠. 조금 부족한 거죠. 조금이 부족한 겁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그래서 동사 변화는 falto가 돼줘야 합니다. 다른 예를 볼까요? faltome tris. 바로 뭐예요? tris란 말은 시간 단위인데 초보다도 더 짧은 시간, 순간을 얘기합니다. 순간.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그 한 트리스가 나에게 부족했다. 이 말은 뭔가 하니까 죽으려고 하는데 한 트리스가 부족했다. 이 말은 정말 가까스로 단발의 차이로 이 말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난 그 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때도 내가 부족한 게 아니죠. 그 간발의 그 순간 그것이 나에게 부족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간발의 차이로 죽지 않았다는 뜻이죠. 결국 그죠? 간발의 차이로 난 죽지 않았다. 바로 그 말이 됩니다. 이런 것도 하나하나 문법적인 구조를 이해하면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표현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